자, 이번 시간 논의될 주제는 이제 담보물권이라고 해서 유치권이라는 주제를 보시게 될 테고 1년에 평균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당권은 토탈하면 한 3문제 정도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고요. 자,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물권하고 좀 다른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본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자,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의 존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유치권이라고 하다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 저당권 이런 권리들이 있게 됩니다. 소유권은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장 완벽한 형태의 권리를 바로 소유권이라 부르게 될 테고,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나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소위 지상권. 지역권은 항상 용어가 포인트가 됩니다. 요역지라는 개념과 승역지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토지, 요역지 소유자 등이 이웃토지, 승역지를 자신의 토지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전세금 교부하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나중에 이 경매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불렀었고요. 뒤에서 논의하게 될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돈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이때 경매 청구에서 호수증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불렀었고요. 자, 오늘 이제 논의하게 될 유치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유권이라든가 나머지 권리들의 기본적으로 다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 이게 기본 틀이 될 텐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권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권리, 소위 점유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 기본 정의를 보면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가 있을 때 채무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에 인도를 거절하면서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문제도 하나 이슈가 되는데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 작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취지가 이런 식이죠. 자, 채권이라고 하는 거, 소위 이제 돈 받을 권리, 소위 피담보 채권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목적물 간의 연관성, 자, 결련성이 인정이 됐을 때 소위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 인정이 됐다고 우리 판례에서 예시했던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가 공사 대금 채권, 그리고 비용 상환 청권, 요 두 가지만 소위 이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바로 채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일 유치한 형태의 문제가 점점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는 유치권이 성립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소위 이제 공사 대금 채권이나 비용 상환 청권 요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만 옳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문제 구성할 때 점점점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최소한 공사대금 채권하고요, 비용 상환 청권이라는 것만 없으면 된다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텐데 좀 살을 붙잡게 보면 이런 식이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신축건물 용어를 좀 정리하게 되면은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수급이라는 것은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자, 도급인이라고 해서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다오라고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보통 이런 식이죠. 건물이 완성되면은 공사대금을 주겠다, 또는 이제 실제 문제 구성할 때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소유권 보존 느끼고 나서 2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수급인이라는 사람이 공사요 다 완성을 하게 될 테고,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느끼 이루어졌다 그러면
공사대금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발생하죠.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발주했던 사람이 이 공사대금을 안 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이 수급인 공사를 진행했던 분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목적물의 인도를 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공사대금 채권과 신축 건물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이때는 유치권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보겠고요. 두 번째, 자, 비용상환청구권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차 목적물 간의 관계에서 이 비용상환청구권은 몇 번 나왔어요. 점유권 얘기할 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선의의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 불문하고, 이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목적물을, 자, 회복자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비용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비용 상환 청구는 필요비 상환 청구하고 또 하나가 유익비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그런 거죠. 형광등 몇 개 갈기운 비용 이런 정도를 바로 필요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지붕에 물이 새서 요걸 이제 고쳤다, 한 1,0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유익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뒤쪽에 나오는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해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등이 만료가 됐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하게 될 거예요. 예, 이때 지상권자는 혹시 그 토지에다가 일정한 공사 등을 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상권 설정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세권자도 마찬가지. 전세권자도 전세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 바로 뭘 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중에 임대차 가게 되면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이렇게 공부할 텐데, 자, 이 사안은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임차인이 중간에 형광등 몇 개를 갈아 끼웠다라고 해서 필요비라는 것을 지출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떤 경우가 존재하느냐. 이 지붕을 수리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라고 하게 되면 임대인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바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임대인이 그 돈을 주지 않게 되면 이 임대차가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겠다. 이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소위 이름하여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얘기는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자, 크게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 대신에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권, 요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자, 문제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 그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예, 어느 쪽도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공사대금 채권, 요 두 가지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가장 쉬운 형태의 문제고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를 했던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게 이런 게 이제 엮어서 볼 거예요. 자, 지금 공사대금 채권이라든가 또는,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너무 오래전에 출제가 되는데, 소위 불법 점유를 전제로 하는 이런 공사대금 채권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때는, 자, 소위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점유권원 없는 건물 임차인이 제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그다음에 임차 목적물 사이에는 소위 이러한 경우에는
소위 비용상환청권 자체는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유치권 자체는 어떻다 주장을 할 수 없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갑소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지금 이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근데 얘가 언제 했냐면 임대차 기간 중에 한 게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가 딱 됐어요.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바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굳이 시키지 않은 짓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로 자 형광등도 갈아 끼우고 또는 괜히 물 샌다고 지붕도 수리를 하면서 이 돈 줄 때까지는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러한 경우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하나가 공사대금 채권 비슷한 개념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전세권 소멸 후에 전세권자가 지멋대로 증축 공사를 하고 이 증축 공사 대금을 다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혹시 지금 이제 유치권을 주장을 한다라고는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일 간단한 주제가 뭐냐면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채권을 전제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이 문제가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되면 22회, 2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바로 불법 점유를 전제로 해서 공사대금 채권이나 비용상환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그것이 설령 바로 비용상환청권이나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된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건 요즘에 잘 안 나왔던 주제예요. 하여튼 벌써 한 7, 8년 전에 한 번 아주 유행했던 문제가 바로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청권 중에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자, 일단은 이렇게 가십시다. 그럼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채권, 피담보 채권, 돈 받을 권리하고요. 그 목적물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때만 유치권이라는 것을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피담보 채권, 자, 유치권 성립이 인정되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청권. 다만 불법 점유 등을 전제로 해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이나 비용상환청권에 있어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좀 뭐 살을 붙여봤고요. 두 번째 상년 문제 이슈였었죠. 바로 자, 지금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했을 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자, 지금 채권자가 점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먼저 돈 받을 권리, 지금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는 비용상환청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그 신축 건물이라든가 혹은 뭐를 가지고 임차 목적물을 채권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어떻다? 바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시험에 안 나올 테고요. 자, 이게 이제 이때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된다. 해서 요즘 이제 한참 점유권에서 이슈가 되는 게 간접 점유라는 얘기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얘기할 때 항상 이제 간접 점유만 주로 이슈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임차권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을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될 것이다. 을을 뭐라고 한다? 직접 점유자. 한편 을에게 점유를 허락해준 사람, 이 사람을 점유하게 해준 사람, 이 사람을 갑이라 부르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자. 29회 때는 이걸 한 번 더 틀었어요. 뭐라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 전차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두게 됩니다. 해서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임차인이 다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자, 소위 임차인이자 소위 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전차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또 병한테
점유를 허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직접 점유자는 누가 되고 전차인만 직접 점유자가 되고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요즘에 거의 28회, 29회, 30회 문제의 점유권 파트에서 출제 이슈는 간접 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이렇게 가볼까요? 지금요 지금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었다가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임차인이었으니까 비용 상환청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될 테고요. 자, 이 비용을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 자, 돈 다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래야지 목적물을 인도해 주겠다.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건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 건물을 임대 목적물에 머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야 너가 지키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우리가 간접 점유라고 부른다. 그때 유치권자 바로 을이라는 사람은 간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때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건 이 아이죠. 자, 가장 유력한 문제 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단독으로 아예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자, 갑소유의 X 건물입니다. X 건물. 이 사람이 앞에서 바로 도급인이 될 테고 을이라는 사람이 수급인이자 유치권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 돈을 안 주니까, 공사대금을 안 주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유치권 성립하게 되겠지만 이 채권자가 간접 점유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뜬금없이 을이 갑한테 야 너가 점유하고 있어, 내가 잠시 딴 데 갔다 올 때, 이러한 경우는 어떻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요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잘 내지 않고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자기 물건을 자기가 점유하는 경우 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이건 뭐 단순한 얘기이죠. 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X 건물입니다. 신축한 건물이에요. 자, 을이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얘가 건물을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니까 여차 저차 해서 아예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사버렸다고요. 공사 건물 신축했는데 건물 가치가 뭐 1억이라고 치고 공사대금이 5천만 원이라고 전제가 됐을 때 어떤 방식이겠다? 자, 내가 5천만 원 잘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 그래서 을이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그 사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고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가요? 병이라는 사람이 X 건물에서 갑한테 돈 받을 게 있어 압류라는 과정을 가압류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걸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경매에 붙여요. 그래서 지금 경매에 붙인 건 병이라는 채권자가 경매에 붙였는데 이걸 낙찰받은 사람이 누가 된다? 갑을 병청이 매수인이 된다.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경매에 넘어가서 난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5천만 원 줄 테니까 소유권 자체를 넘겨라 라고 중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이 을의 유치권은 어떻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건 혼동이라는 개념과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유치권 두 개의 권리가 귀속이 돼 있고 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이걸 거하게 얘기하면 꼴이 없을 때 혼동으로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근데 낙찰 받은 사람, 얘가 소유권 먼저 취득하고 얘가 낙찰을 받아. 원래 뒤에서 보겠지만 유치권은요 누구에 대해서 바로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다? 유치권 자체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낙찰받은 정이라는 사람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좀 단순화시키면요. 자, 직접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는 어떻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는 인정되지 않았었고요. 요거 하나만 더 살을 붙여볼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타인의 물건의 점유를 전제로 해서 유치권 성립한다. 그래서 이때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물건이 일반적이겠지만 채무자가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사례, 요즘에 역시 잘 안 내는 파트인데 이렇게 갑시다.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있게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X주택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면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 수리공사를 발주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발주를 해요. 그래서 갑이 원래 주택의 소유자, 을이 임차인. 근데 이 임대차 기간 중에 혹시 이 건물, 이 주택에 대해서 지붕에 물이 샌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야, 지붕 좀 수리해 다오라고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붕을 수리를 하고 그러면 병은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임차인이 누구에 대해서 병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사대금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점유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임차인이 좀 잠시 자리를 비운 거야. 수리 좀 해주세요. 대폭 수리였나 봐요. 어차피 집에 못 들어가니까. 자, 밖에 나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다 수리를 하고 완성을 시킵니다. 다 개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을한테 자, 공사대금을 다오라고 했는데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X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누구? 바로 을에게는 채무자인 을에게는 을의 물건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채무자의 물건을 의미하게 되는데 꼭 자, 채무자의 물건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즉, 타인의 물건이면 어떻다?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케이스죠. 자, 갑소유의 주택을 임차인을이 그 주택의 수선을 병에게 의뢰하고 그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바로 공사를 진행했던 분은 임차인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유치권은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물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이라고는 이 X주택의 소유자 이 사람도 다 유치권자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해서 요 정도까지가 주로 이슈가 됐던 주제이고요. 하나만 더 변제기 도래라고 해서 원래 유치권이라는 것은 변제기 도래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안에 있어서도 얘가 돈 받을 권리가 성립하고 나서 그래서 공사 발주를 할 때 애초에 얘기를 하는 거야. 건물 완성하고 나서 자 2주일 후에 수선을 완성하고 나서 2주일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병의 입장에서 보니까 얘가 뭐라고 해서 빤히 보여. 뭘 안 하려고. 공사대금 안 주려고. 그리고 이래저래 카드빚도 있고 등등등 난리가 나가지고 분명히 공사대금 안 주기에 너무나 명백해. 2주일 되기 전이라도 계속 점유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제기 도래 전이라 할지라도 다 중간에 점유를 하다가 변제기가 도래하면 다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원칙대로 따지면 변제기 도래해서 돈을 주지 않았을 때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법을 엄격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도급하신 분, 도급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일까지 돈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새벽에 내일 0시에 딱 들어가서 키를 바꿔버린다고 그리고 자기가 딱 점유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어떻다?
유치권 인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주제가 배제 특약이라는 것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자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사람이 생기게 될 텐데 이 수급자 수급인에 대해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유치권은 어떤 경우에도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공사를 발주한 사람의 상대방인 수급인의 경우 설령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뒤에서 임대차를 한참 이슈가 될 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예 배제하는 특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제 주변에 보시게 되면 상가 건물의 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99.99%가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의 배제 특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뭐냐면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만약에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 원상복구 특약 또는 이제 유치권 배제 특약 이것을 따로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골 때리는 상황이 일어나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식당 하시겠다는 분한테 식당에 관련된 뭘 했어?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간이 종료가 되면 거기에 이제 뭐 의자부터 시작해서 각종 설비 이걸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거의 99.99% 거의 양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배제 특약, 비용 상환 청구의 배제 특약 또는 원상 복구 특약을 맺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원상 복구 특약은 소위 유치권의 배제 특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그래서 요 정도가 유치권의 성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대신 딱딱 떨어집니다. 해서 다시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자,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유치권. 이걸 거꾸로 가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소유권이 그냥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든가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건물의 소유자인 도급인 공사를 발주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해서 자 누가 자신의 물건을 정단 원 없이 점유 등을 하고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정당한 권원이 있게 되면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기본 구조부터 잡으셔야 첫 번째 이슈. 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 돈 받을 권리죠. 피담보 채권과 그 목적물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때만 어떻다? 유치권 성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 꿔갔네요. 내가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피담보 채권, 돈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니까 친구 차가 좋네. 근데 돈을 안 갖고 있네. 그럼 내가 그 차를 딱 집으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직접적인 것에 한해서 어떻다? 바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있고 그 사람의 물건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 받게 될 그 권리의 발생 원인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 물건의 점유에 있어서 어떻다?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우리 판례에서는 이 공사대금 채권하고 비용상환 청구권, 공사대금 채권과 신축건물 비용상환 청구권과 임차 목적물 사이에는 소위 채권과 목적물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 소위 관련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채권과 돈 받을 권리하고 목적물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일단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 청구권이 가장 기본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 청구권에 이어서 만약에 이런 공사대금 채권이라든가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불법 점유 등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 권리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점유권은 없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또는 역시 전세권 소멸 후에 전세권자가 임의로 지출한 멋대로 지출한 공사자금 채권 이런 것을 전제로는 어떻다? 소위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때 바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라고 하는 거 이때 점유라고 하는 것은 꼭 직접 점유가 아니라 간접 점유라는 형식도 무방한데 다만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채무자의 물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의 물건에 있어서 제3자의 물건에 대한 점유에 있어서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변제기 도래해야지 원래 유치권 성립하는데 미리 유치권 행사하는 도중에 채권의 변제기 도래도 그 유치권 인정되게 된다. 그리고 진짜 노식이 좋은 게 제일 뒤에 배제 특약이 없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을 때는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임대차랑 같이 묶어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비용 상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이때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이때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다시 외우셔야 돼. 자, 가시 갑니다.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견성이라고 하는 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때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자금 채권, 비용 상환청권이 하나의 예시가 되게 된다. 두 번째,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첫 번째,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 이때 채권자는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점유하는 경우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지만 출제 포인트, 직접 점유자가 바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다? 바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하겠어요? 이런 경우죠. 지금 자, 요런 경우 있다 싶시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 X 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다라고 보고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야, 너 말이야, 지금 이거, 지금 비용 상환, 자, 유익비, 필요비 안 주면은 목적물 인도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해갖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줄게, 라고 일단 점유를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게 뒤에서, 유치권의 소멸사유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 얘가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서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짧은 시간 안에. 그랬을 때 임차, 인자, 유치권자는 누구한테?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이미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했을 때는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유치권 자체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를 같이 이제 묶어서 봤었고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요 정도. 두 번째, 또 하나의 쟁점,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일 때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변제기 도래 전부터 유치권을 주장하고 변제기가 중간에 도래하면 그때도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배제 특약이 있다면 일단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소위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깔끔하지 않아요. 상당히 구질구질하게 경우의 수들이 몇 개가 나오고요. 30회 문제에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성립 요건 제목만 따가지고 다음 중 유치권 성립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없는 것,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권과 다르게 소위 점유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는 권리, 아주 특이한 개념이죠. 우리가 소유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성립하는 것인데 비해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등기가 아니라 등기할 수도 없는 권리이고 등기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유치권은 점유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유치권의 소멸 사유까지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유치권의 소멸이라는 주제 보게 되면
자, 일단 가보십시다. 목적물이 멸실되면 어떻다? 당연히 유치권은 소멸한다.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벼락 맞아서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유치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자, 혼동, 아까 우리 보셨던 얘기죠. 자, 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유치권 두 개 권리가 모두 귀속이 되게 되면 뒤에 있는 유치권, 자, 꼴이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근데 유치권은 무조건 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유치권이라는 것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꼴이니 뭐니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된 권리 중에서 오른쪽 밑에 이렇게 뒤에 어떤 권리가 있으면 이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얘기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포기라고 하는 거, 물권의 포기. 물권 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등기라고 하는 거. 주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공유 지분을 포기했을 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분권자에게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등기까지 넘겨줘야지 바로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 그다지 어렵지 않고 피담보 채권의 소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돈 받을 권리, 돈을 갚아버리게 되면 어떻다? 바로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게 변제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민사채권 최장 소멸시효 10년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뭐라고요? 당연히 유치권은 소멸한다. 뭔 소리냐면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 공사를 담당을 했던 사람으로서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돈 줄 때까지 바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터져버렸냐면 아무 문제도 안 터졌어. 1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어. 1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다고요. 갑도 돈 안 갚고 뭐 돌려달라고 안 하고 을도 내 돈 줄 것 같지 않으니까 계속 점유만 하고 있고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어. 그러면 어떻다고요? 피담보채권. 그 사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피담보채권. 돈 받을 권리가 어떻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도 어떻다?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이게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혹시 유치권 행사 중이야 라고 생각하고 둘 다 아무 조치도 안 하고 10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피담보 채권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당권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저당권의 소멸 사유를 보게 되면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담보 채권의 소멸, 즉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이때 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피담보 채권의 소멸 사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변제라고 하는 거, 돈 빌려 갚아버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시효 완성에 따라서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다? 바로 저당권 또는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이 아이죠. 바로 유치권은 점유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전제로 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등은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성립하게 되는 데 비해서 유치권은 점유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상식에 관한 문제고 굳이 시험 문제 답을 뽑고자 할 때는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야.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에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앞에서 유치권의 성립 사유 중에서 점유라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이때 점유라는 것은 어떻다? 간접 점유도 포함을 한다라고 이렇게 누굴 시켜서 점유를 하는 것. 이것도 유치권의 성립 인정이 됐던 사례였었고요.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멸 청구라는 주제 있죠. 자, 우리 지금 소멸 청구가 하나, 둘, 세 번째 소멸 청구를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청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상당수가 뭐가 있냐면 형성권이라고 해서 청구를 하면 그대로 청구한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소멸 청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물권법 파트에서 첫 번째 이슈 지상권의 소멸 청구, 제일 공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봤을 때 지상권자가 2년분
지를 체납하게 되면은 이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어떻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바로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만약에 2년분 지를 체납하게 되면은 이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야야 돈 안 줬으니까 너 권리 소멸시킬 거야 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될 테고, 그럼 나중에 뭐 특수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걸 논외로 치면 기본적으로 그냥 지상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두 번째, 소멸 청구 어디서 공부하냐면 전세권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전세권에 있어서도 소멸 청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세권은요,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그런 예를 들었어요.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갑소유의 갑소유 X 아파트를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준 사례가 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 을은 용도에 따라서 다 사용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이게 나홀로 아파트야. 동네 편의점도 없어. 개 짜증나. 제가 사는 동네가 그렇다니까요. 환장하겠어. 이 KTX 근처인데요. 없어. 식당도 없어. 식당들이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제가 아직도 이제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옛날 학교 다니던 시절 계속 생각한 거죠. 대학 다니던 시절. 그때는 이제 대학 가다 보니까 새벽 4시까지는 밥을 주거든요. 어디를 가거나. 애들이 밤새 싸돌아다니니까 식당까지 항상 열려있다고, 술집 말고. 그러니까 새벽 한 3시까지 영업을 하는 식당이 있고, 아니, 대학 가니까 애들 밥 먹이려고, 밥 하려고. 근데 또 새벽 4시부터 오픈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편의점을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아무 집이나 가서 식당 새벽까지 하는 밥집들이 있으니까. 또는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제가 사는 이 동네는 KTX 근처인데 없어. 밥집도 한 9시 되면 다 끝나. 모든 게. 전 퇴근 시간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인데 가면은 그 편의점 몇 개 있었거든요. 다 문 닫아. 아니, 밤에 사람이 안 다닌다니까? 사람이 안 다니니까 편의점을 열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편의점이 동네 슈퍼처럼 뭐 11시 반 되면 닫는 데도 있고 12시 되면 닫는 데도 있고. 죽겠어. 뭔 얘기하다가. 용도에 따른 사용. 이렇게 편의점이 빨리 문을 닫고 등등등 불편하더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다가 야간 편의점, 무슨 TV 드라마, TV 예능 프로그램처럼 야간 편의점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다?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소멸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다시요. 지금 소멸 청구가 문제가 되는 게 3가지가 나온다고요. 하나가 지금 지상권에서 2년분 지를 체납하게 되면 어떻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에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슈 바로 이겁니다. 유치권자와 관련해서, 자, 유치권자, 이 유치 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2가지인데요. 보존을 위한 사용 또는 채무자, 자, 지금 돈 갚아야 되는 사람의 승낙을 얻은 사용, 요것만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저거죠. 아까 우리 임대차, 임차인의 경우 비용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건물주가 지금 비용을, 자,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 그랬을 때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서 사용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기 때문에 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결국은 잘 돌려줘요. 채무자, 유치권자가 선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유치권자는 선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선관 의무라는 게 29회 때 좀 엽기적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식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해서 결국은 누구한테, 자, 돌려줘야 될 때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줄 의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선관 의무.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 선관 의무 있게 됩니다. 뭔 소리야? 이 토지를 이용을 한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전세권자 당연히 선관 의무 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용도에 따라 이용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저 오면서 기사 보니 그런 거 나오더만 어떤 축구선수 얘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임차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입자가 된 거죠. 세입자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 애완용으로 토끼를 키웠대. 근데 이제 이 토끼가 그 뭐 갉아먹나 봐요, 뭐를. 그래갖고 온갖 가구를, 집안에 있는 가구를 다 갉아먹었다 해갖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감독한테 개 깨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전세권에 있어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세권자는 그냥 목적물을 제대로 돌려줄 의무를 지니게 된다. 선관 의무. 유치권자도 마찬가지야. 돈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목적물은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된다. 임차인도 당연히 마찬가지 논리구조로, 자, 지금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무. 이걸 우리가 선관 의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다음 중 선관 의무가 없는 사람은 해서 답은요, 소유자, 이렇게 봐. 소유자는 누구한테 돌려줄 게 아니기 때문에 선관 의무가 없다. 다시 돌아가서 유치권자는 돈 받기 위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종국적으로 돈을 받는다라는가 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라는 전제가 쌓이기 전까지는 쌓이게 되면 결국은 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 이 유치권자가 이 선관 의무를 위배해서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채무자는, 자,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을 한 경우 보존을 위한 사용죄였었고요. 이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무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어떻다? 유치권의 소멸 청구 사유가 됩니다. 세 개 묶여서 가야 돼. 지상권자 2년분 이상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자 어떻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있게 되겠고요.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바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유치권자 보존을 위한 사용 아니고요. 또는 허락을 받은 사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선관 의무 위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런 경우는 어떻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권의 성립과 소멸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공부할 때는 좀 힘든데요. 나중에 틀 잡히면 그냥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돼 있죠. 크게 한 뭐 세 개, 네 개 정도 이슈가 될 텐데, 첫 번째 채권하고 돈 받을 권리하고요. 그 목적물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만이 어떻다?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청권. 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불법 점유 등을 전제로 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또는 비용 상환청권이 발생했을 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때 채권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형태에는 유치권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보통 채권자,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유치권자가 그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채무자일 필요는 없고 제3자의 물건인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세 번째 이슈, 변제기 도래했을 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딱 한 번 나왔었죠. 한 지금 15년 사이에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미리 유치권 점유하고 있을 때 변제기 도래하면 그때부터 유치권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두 포인트, 배제 특약 있다라면 어떻다? 유치권 성립이 부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유치권 성립 요건 등에 관한 주제고요. 자, 소멸에 관한 주제 주로 이슈 점유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때 점유라고 하는 것은 간접 점유도 점유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접 점유만 하고 있어도, 즉 직접 점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멸 청구,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 묶어서 설명드렸는데, 바로 유치권자가 선관 의무 또는 이제 보존 또는 허락을 받은 사용이 아닌 불법적인 사용이나 불법 임대차를 했다 걸리게 되면, 이때는 채무자, 돈 받을 권리, 돈을 지불할 의무를 지게 되면 채무자라는 사람, 채권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유치권자 권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